오늘은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랑, 그리고 닮음에 관련된 문제들은 안 할 거예요. 알겠지? 우선 보도록 합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죠. 이거는 뭐 암기하셔야죠, 뭐.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증명하는 방법은 생략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편이나 또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는 지금 유클리드가 증명한 이 방법에 대해서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세 변을 한 변으로 하고 있는 정사각형들을 각각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C, 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는다면 얘 넓이는 C제곱이고 Q는 B제곱, P는 A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P라는 곳에 대한 넓이와 Q라는 곳에 대한 넓이를 더하면 R2라는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옆에서도 마찬가지. P와 Q를 더하면 빗변을 한 변으로 하고 있는 R과 같아진다라는 거고, P와 Q를 더하면 R의 넓이가 나온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근데 이게 정사각형뿐만 아니라 나중에 닮음과 합쳐지게 되면 여기에 어떠한 닮은 도형이 나오더라도 서로 닮은 도형이 되면 얘와 얘의 넓이 합이 얘의 넓이 합과 같아져. 뭐 여기에 오각형이 돼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에 반원이 그려져도 마찬가지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시면 된다.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수. 이건 암기 주셔야 돼요. 피타고라스의 수. 이건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뭐 있을까? 3, 4, 5 여기 나와 있듯이, 그치? 근데 3, 4, 5가 직각삼각형이면 얘네들을 2배씩 한 6, 80도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수에 해당되는 거겠지? 맞아? 각각의 3배를 하게 되면 9, 12, 15 이런 것들도 되는 거야. 따라서 기본적인 3, 4, 5를 외우자고. 알겠죠? 나머지는 2배씩, 3배씩 한 거니까. 그 다음에 5로 시작되는 애도 있어. 5, 12, 13. 이것들도 2배씩 한 거. 뭐 10, 24, 26 이런 것도 만족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 12, 13 이거 좀 외우자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7 있는 거 있죠. 7. 7 뭐 있었지? 7? 누가 나한테 물어봤었는데 이거 피타고라스의 수냐고. 근데 정인이가 물어본 거 아니었나? 아닌가? 7, 24, 25도 있죠. 이것도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로 되는 애도 있죠. 공간이 모자라서 8, 15, 17 뭐 요 정도도 좀 암기를 해두자고. 알겠죠? 우선은 요 4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는 거야. 다시 한번 좀 표기 좀 해보죠. 6, 80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3, 4, 5의 2배씩이기 때문에 굳이 뇌에 공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네,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삼각형의 각의 크기랑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인데, 우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삼각형이 되려면 뭐여야 돼? 가장 긴 변, 만약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 이해되니? 그런데 제곱하게 되면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 c제곱과 같게 되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b를 살짝 눕혀서 이 보라색을 만들었어. 그렇다면 새롭게 생긴 여기 있는 내가 여기 있는 C1이라고 해볼게. C1 제곱을 비교해보면 C1 제곱과 C2 그냥 일반 C제곱, 이 빨간색의 C제곱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크잖아. 맞아. 빨간색 C제곱이. 근데 아까 빨간색 C제곱은 뭐라 그랬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한다 그랬었잖아. 맞아.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비교해 봤었을 때 이 C1 제곱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더 크게 되면 얘는 예각이라는 거야. 각 C가 예각이다. 반대로 저쪽 초록색 봐봐. 초록색을 보면 마찬가지 B라는 길을 똑같이 눕혔어. 그렇다면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둔각이 된 거죠. 둔각이 됐어. 그럼 내가 여기에 이 AB를 C2라고 잡게 된다면 이 C2 제곱이랑 아까 전에 빨간색에 썼던 이 C제곱 있지? 이 빨간색의 C 일반 C의 제곱이랑 비교해보면 C2 제곱이 더 크지. 근데 이 빨간색 C제곱은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잖아. 맞아?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C2 제곱이 더 크게 되면 얘는 각 C가 둔각이구나. 그래서 각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 거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지?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봐봐. 여기 이렇게. 예각이면 다음처럼. 암기한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직각이면 그 다음에 둔각이면. 그런데 밑에 있는 내용에서는 C가 가장 긴 변의 길이일 때라는 단서가 붙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해. 이거 무슨 말이야? 각 C가 예각이라는 거야. 근데 각 C가 예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각삼각형이냐? 그런 건 아니야. 단 C가 가장 긴 변이면 C도 가장 클 테니까. 그래서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예각삼각형은 세 개 각이 모두 다 예각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래. 그럼 이미 피타고라스는 만족하고 있으니까 얘는 각 C가 90일 거고 얘는 맞아. 당연히 C가 가장 긴 변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크면 각 C가 둔각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럼 얘가 둔각삼각형인 것도 맞아. 나머지 각이 90도보다 또 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둔각삼각형인 거 맞아. 둔각삼각형은 단 하나의 각이라도 둔각이면 되는 거니까. 물론 나머지는 다 예각일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얘다. 첫 번째 거.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삼각형 되는 거 아니다. 어떤 단서가 필요하다. 이 단서가 필요하다. 이 단서가 필요해야지 얘가 삼각형이 된다. 알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삼각형 ABC 세 변의 길이가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을 비교해봤는데 얘가 커. 이거이면 각 C는 예각이다. OX.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OX. 이건 맞는 말이 될 것이고, 다시 이것이 만족하면 삼각형 ABC는 예각삼각형이다. 이건 맞는 말 틀린 말. 얘는 틀린 말이야.
각 C가 예각이라고 해서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죠. C 예각이잖아? 하지만 얘가 예각삼각형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각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알겠죠? 다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 말은 각 C는 90도이다. 또는 각 C는 직각이다. OX. 얘는 맞는 말이야.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만족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삼각형 ABC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다. 맞는 말이야.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각 C는 둔각이다. 90도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렇게 되면 각 C는 각 C가 아니죠. 삼각형 ABC는 둔각삼각형이다. OX. 얘는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위에 것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예각삼각형만 틀린 거죠. 난 얘를 참이 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단서를 붙이면 돼? C가 가장 긴 변이다. 라는 단서가 붙게 된다면 그때는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각이 예각이 된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면 각 A는 예각이다. OX. 얘는 맞는 말이지. 왜? 이 말은 각 C가 둔각이라는 거고, 각 C가 둔각이라는 얘기는 삼각형 ABC는 둔각삼각형이라는 거야. 각 C를 둔각으로 가지고 있는. 따라서 어느 한 각이 둔각이면 나머지 두 각은 당연히 예각이겠지. 이해돼? 따라서 이 말은 맞는 말이야. 이해되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것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도 맞는 말이야. 왜냐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 C가 둔각이라는 거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 A가 예각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각 C가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따라서 각 C를 제외한 나머지 각들은 당연히 예각이 되는 거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 된다.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요번 시험 범위 내에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 C제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뺄셈에 관련된 피타고라스의 정의의 성질은 없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변형시키라는 거야? 이쪽으로 이항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덧셈 형태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해되니? 이렇게 되고 각 A가 둔각이구나 이런 성질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피타고라스의 정의에서는 뺄셈의 성질은 따로 없다고 생각해야 돼. 다 이항시켜서 덧셈 형태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나타난다. 잘 생각해놔 이거.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닮음을 활용한 성질들은 따로 하지 않겠고요. 그냥 이 피타고라스의 정의와 얘랑 얘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넓이 사이의 관계, 소자 공식이라고 불리는 거죠.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넓이나 얘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넓이나 어떻다? 같다. 그래서 소자 공식인 거죠. 마치 소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소자.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S1 더하기 S2는 합을 더하면 S3랑 똑같아진다. 알겠죠?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괜찮니? 아까 여기에는 정사각형이 있었고 지금은 닮음인 도형인 원이 있는 것 뿐이야. 똑같아.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에서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공식이라면 한 요 정도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내용처럼 봐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변, 아무 변이나 잡은 거야. 중점? 중점도 괜찮고 어느 변도 괜찮아. 그래서 각각을 연결하시게 되면 DE 제곱 더하기 BC제곱은 BE 제곱 더하기 CD제곱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왜 그런지는 마찬가지 개념 플러스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 다음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서 뭐 얘가 마름모가 아니어도 괜찮아. 어떠한 도형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이때는 AB제곱 더하기 CD제곱은 BC제곱 더하기 AD제곱과 같아진다라는 거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부터 보죠. 이번엔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의 내부의 한 점을 잡았어. 아무 점이나 잡은 거야. 아무 점이나 잡으면 AP제곱 더하기 PC제곱은 BP제곱 더하기 PD제곱과 같다라는 거야. 그냥 그대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런지는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원의 넓이의 합을 물어봤다면 이것은 BC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이 반원의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방금 이 작은 반원, 중간 반원이 있는데 여기서 큰 반원을 뺀 거야. 하고 나니까 마치 눈썹 모양 또는 그 미키마우스의 귀 모양 이것만 남게 된다면 이거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것도 왜 그런지는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괜찮을까요? 지금 62페이지 하고 있어요. 62페이지. 한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보죠. 넘어가 봅시다.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 뭐 여기를 A라고 잡게 된다면 여기는 여기 BC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야? 2A제곱이 됐을 거고, 다시 BD의 제곱은 뭐가 됐을까? BC의 제곱, 지금 요 삼각형이었겠죠? BC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 됐을 텐데 얘는 똑같이 A였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BC의 제곱은 2A 제곱이고 CD 제곱은 A 제곱이었으니까 3A 제곱이 됐을 거고, 마찬가지 B2의 제곱은 B2의 제곱, 여기 요 삼각형이야. BD의 제곱 더하기 D2의 제곱이니까 BD 제곱은 방금 본 것처럼 3A 제곱이죠. DE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니까 결국엔 뭐야? 4A 제곱인 거죠. 맞니? 괜찮아? 이 4A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14의 제곱이라는 거죠. 요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이것도 뭐 실제로 나눠주셔도 좋고, 4는 어차피 2 곱하기 2라는 것을 살짝 눈치채시면 굳이 14에 제곱한 다음에 4로 나누지 않더라도 얘는 14 곱하기 14니까 각각 하나씩 약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a 제곱은 7 곱하기 7. 다시 말하면 7의 제곱이 됐을 테니까 a 값은 7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괜찮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다시 영상을 다시 씌워 놓을 테니까 지금은 흐름만 보시는 거예요. 흐름만. 원뿔의 부피를 물어봤네. 원뿔의 부피는 뭐니?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맞아요. 근데 높이는 우리가 이미 18이라는 건 알고 있네. 뭐만 알면 돼? 밑면에 반지름만 알면 되겠네. 얘가 바로 R 역할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굳이? 생각해보면 9는 한 점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테니까 이 O에서부터 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5R13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R 값은 얼마다? 12. 그죠?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피타고라스에 씁니다. 따라서 R 값은 12를 대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넘어가죠. 봅시다. AFGB 여기에 넓이가 45. 여기에 넓이는 얼마? 25. 그렇다면 여기 넓이는 얼마야? 여기 ACD의 넓이는 얼마야? 얘는 20이란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 더해 4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 꼭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 얘 넓이는 잘 봐. 내가 C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나면 만나는 교점이 생길 텐데 내가 얘를 K라고 잡게 된다면 AFC는 AFK랑 넓이가 똑같아. 이것은 평행선의 성질이죠. 얘도 90도 90도니까 한 평행선 한쪽에 A와 F를 박아두고 또 다른 꼭지점을 다른 평행선 어디에 두든지 간에 이 넓이는 항상 일정하죠. 따라서 노란색 넓이는 이 녹색 넓이랑 똑같아. 근데 이 녹색 넓이를 2배를 해주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텐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이 조그마한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지죠. 오늘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여기가 20이었죠? 그렇다면 이 녹색도 20이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거의 절반만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단순 계산이라서 넘어가고요. 5번도 보도록 합시다. 5번. 5번 보시면 각 C가 90도래. 각 C가 90보다 크니까 누가 제일 긴 변이야? A, B가 가장 긴 변이야. 가장 큰 각을 갖고 있는 둔각이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C가 있고 A, B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뭐? 가장 긴 변인 X가 지 아무리 길더라도 5 더하기 12보다는 작아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삼각형인 것을 만족했으면 둔각이라는 성질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은 5제곱과 12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엄청 길잖아. 제곱하게 되면 더 커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역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성질도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어디인가 있겠죠. 이해될까요? 괜찮아?
넘어가 보죠. 다시 영상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뭔가를 막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흐름을 쫓아가셔야 돼요. 다시 봐봐. 6번에서 직각삼각형인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수선을 내렸어. 그렇다면 여기서는 첫 번째 일반적인 피타고라스의 정의. 직각삼각형이 3개 있잖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꼭 3개가 있죠. 정리를 직각삼각형이 3개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숫자 공식. 여기서 숫자 공식은 뭐야? 8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Z로 하나, 10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Y로 하나. 어떻다? 똑같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닮은 단원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성질들을 활용하겠지만 지금은 딱 이 두 가지야.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리고 왔어? 그러면 딱 이 두 가지야. 알겠죠? 괜찮니?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이 문제 나오면 사용해야 될 성질은 뭐야? 제가 얘를 S1, S2, S3라고 삼는다면 S1 더하기 S2가 S3니까 결국에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잖아. S3를 구하라는 거야. 결국에 문제에 있는 조건을 잘 활용을 해서 S1과 S2를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해될까요? 어떻게 구할지는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이것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괜찮을까요? 봅시다. 이제 1번 문제를 다시 보죠. 이제는 몇몇 그림들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 알겠죠? 한번 보죠. A, B, C1, D1 최초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모두 2씩이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BD8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규칙을 찾으셔야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봐봐. 첫 번째에서 BD1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2제곱 더하기 2제곱이 됐겠지? 맞아? 이해되니? 그래서 얼마야? 8? 8 맞죠? 8? 8. 다시 BD2의 제곱은 BD2의 제곱이야. 맞니? 그렇다면 얘는 BC2의 제곱에 더하기 D2C2의 제곱이죠. 맞아?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뭐 알파벳은 몰라도 좋아. 아, 조놈 제곱하고 조놈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BC2 봐봐. BC2를 보면 지금 이렇게 내렸다는 흔적이죠. 이 길이를 이렇게 내렸다고. 막대기를 그대로 이렇게 눕힌 거야. 대각선으로 서 있던 이 BD1을 그대로 이렇게 내렸다는 뜻이야. 지금 이 보조선은. 이해되겠니? 따라서 BC2는 뭐랑 똑같다? BD1과 똑같다. 이해돼? 따라서 BD1의 제곱은 방금 본 것처럼 8이었던 거죠. D2C2는 여전히 2였을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2의 제곱이니까 4. 그럼 얼마니? 12. 이 짓을 BD8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BD8까지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너희들이 규칙을 찾는 거야. 다시 봐봐. 이번에는 BD3를 보자고. BD3. 얘랑 얘를 볼 거야. 그럼 마찬가지. BD3의 제곱은 BC3의 제곱에 플러스에 D3, C3에 대한 제곱이죠. B3, D3에 대한 제곱이라고. 이해돼? 그런데 다시 봐봐. BC3?
BC3? 이거는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져 있죠. 맞아?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BD2랑. 이해되니? 얘는 BD2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BD2의 제곱이 12라고 돼 있잖아? 따라서 여기에 12가 들어가겠죠. 이해되니? 그리고 D3, C3는 여전히 2니까 2의 제곱인 4가 더해질 거고 16이 되겠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지금? 4씩 커진다는 느낌 들어? 우연은 아닐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봅시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의 사다리꼴 ABCD에서 각C, 각D가 각각에 대한 90도가 되어져 있고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AD는 4, BC는 9. 아, 문제에 있는 내용들이 다 도형에 주어져 있네요. 이때 이 CD의 길이를 계산해 달라는 거야. 봐봐. 우리가 지금 요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는 여기서 할 수 있어. 봐봐.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제외하고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봤었을 때 이 도형을 보자마자 우리가 보조선 하나를 그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 두 개를 긋죠. 보조선을. 어디에 긋고 싶어요? A랑 F를 연결해야 된다고. 왜? 연결하게 되면 두 도형이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B하고 F를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 이해되니? 따라서 너가 얼마다? 4다. 얘는 얼마다?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아? 그리고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직각은 직각이죠. 이해될까요? 왜냐면 합동이니까 요각 같을 거고 이각 같을 거라고. 그럼 2A 더하기 2B가 180도잖아. 따라서 A 더하기 B는 90도라서 여기 있는 여기도 직각삼각형이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뭐야? EF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원하고 있어? 요거. 그쵸? CD의 길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도형에서 또 보조선 하나를 긋는다면 또 어디에 그어볼 거예요? 사다리꼴이잖아. 그치? 사다리꼴에서 우리가 보조선을 긋는다면 어떻게 그어? 둘 중 하나죠. 뭐? 대각선인 보조선을 그으시든가 아니면 밑변에 수직인 수선을 내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길이 같아지면서 서로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맞니? 아, 직사각형,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뭘 하고 싶으셔야 되냐면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긋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도 4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구하려는 게 x라면 여기도 x였겠죠. 직사각형이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5. 이해돼? 여기는 얼마? 13. 그렇다면 이 길이는? 네, 그렇게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이 3, 4일? 3일?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제는 눈으로 보고 외우시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만 스킵해 가시면서 모르는 내용만 빨리빨리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볼까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원을 이렇게 돌렸대. 길이가 10cm짜리 원기둥이 있어요. 높이가. 그리고 이렇게 두 바퀴 돌렸다는 거 느낌 드세요? B에서 두 바퀴 이렇게 돌려서 내려온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이렇게 잘라버리면 한 바퀴죠, 한 바퀴. 높이가 5짜리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돈 거잖아.
이해되니?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바퀴 더 돌았다고. 총 두 바퀴 돈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팽팽하게 돌렸더니 최단거리를 돌렸더니 26cm가 됐대.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해보면 내가 여기를 쭉 찢어서 펼쳐볼게. 이렇게 해서 쭉 찢어서 펼쳐볼 거야. 쭉 펼쳐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그어져 있었겠죠. 이해될까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럼 이 밑에는 똑같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빨간색으로 합시다. 요렇게 생긴 도형들이 나왔을 거라고. 결국엔 뭐야? 이거 구해서 2배 해주시면 되는 거겠네. 이해되니? 계산해 봅시다. 이 길이 얼마라고요? 5. 괜찮아? 그 다음에 L 얼마였을까요? 전체 2번 돌렸더니 총 26이 될 때, 그럼 반쪽에는 얼마만큼 들였을까? 13만큼. 2바퀴 돌려서 26이 됐던 거였으니까. 문제 보시면. 문제 보시면 2바퀴를 돌려서 26이 됐대요. 그렇다면 지금 지금 한 바퀴만 돌린 거니까 L 값은 13인 걸 알 수가 있죠. 맞아?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야? 그렇다면 12라는 거 알 수 있죠. 5, 12, 13. 그러면 여기와 여기 끝을 이렇게 모아서, 이 끝과 이 끝을 이렇게 모아서 이 원을 만들 테니까 밑면의 둘레가 바로 12가 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성질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지금 문제 다시 한번 좀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보죠. 다음 내용을 보시면 먼저 문제부터 빨리 읽어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12짜리인 두 원이 있는데요. 5와 5'을 이렇게 연결해보고 A와 B에 접한 그 접선을 그린 거예요. 이해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얘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는데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접하게 이렇게 해서 접선을 그린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었겠지. 이렇게 그어서 접선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외접선,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안쪽으로 파고들었죠. 두 원 사이 관계가 있으면 안쪽으로. 그래서 이걸 내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암튼 얘의 길이를 얘가 다음처럼 돼 있을 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리가 25라면 이때 접점과 접점까지의 거리인 AB가 얼마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보세요. 먼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AB 있죠? AB를 이렇게 평행하게 내리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흐름만 잡으시라고요. 집에 가서 마치 내가 새롭게 문제를 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AB를 그대로 내려버리면 이렇게 내려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A, B의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도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가 90도가 되도록 12에 대한 연장선도 5'B에 대한 연장선도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 도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었을 거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대로 평행하게 내렸으니까 직사각형. 따라서 윗변이 X면 아랫변도 X가 됐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구할 건 뭐다? 이 길이 구할 거다. 이해되니? 그런데 이 길이가 또 3이잖아. 따라서 이 길이도 얼마야? 3이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전체 5'B의 길이는 15. 여기는 25. 15. 15, 25x야. x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은 25의 제곱을
해서 x값을 구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15고 25야? 그럼 너의 비율은 똑같이 5로 나눠주면 얘는 5의 비율이고 얘는 3의 비율인 걸 알 수가 있죠. 맞아? 따라서 피타고라스의 수에 의해서 얘의 비율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대 4대 5가 되면서 이 B의 크기에다 5배씩 하고 있잖아. 그럼 여기도 B의 크기에 5배를 하시면 X값은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활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얘를 밑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를 평행하게.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직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은 다시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얘도 아시겠죠?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넘어갑시다. 각 C가 90도가 있을 것이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래. 직각삼각형인데, 무게중심 얘기가 나왔네. 이것도 닮은 내용이야. 뺍시다. 대신 무게중심은 아니더라도 요거는 알고 계실 수 있죠. AB의 길이 계산할 수 있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 AB의 제곱은 12제곱 더하기 16제곱, 이걸 해도 되지만 마찬가지 똑같이 4로 나누면 얘는 3이고 얘는 4로 약분되죠. 비율은 3대 4대 5의 비율이었을 거고, 그 B의 크기에 4배씩 하고 있잖아. 따라서 여기도 20이란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맞아? 그리고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점을 M이라고 잡는다면 CM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까지는 알 수 있으면 되겠다. CM의 길이. CM은 얼마야?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중점이잖아. 그치? 뭐가 떠올라야 돼? 외심.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따라서 CM의 크기는 10. 이 도형을 보고서 그걸 떠올려야 된다고. 알겠어? 넘어갑시다. 다음 삼각기둥에서 점 M은 CF의 중점이고, 이 삼각기둥의 옆넓이를 구해라는 거니까, 옆넓이? 여긴 이거네? 옆넓이. 사각형 ADB, 사각형 ACFD, 사각형 BCFE. 이거 3개 구하라는 거네. 옆넓이니까. 맞아? 예. 보여? 그럼 ADB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BE가 필요해. BE. 직사각형이잖아. 맞니? 근데 이 BE를 구하려면 BE는 CF랑 똑같잖아. 맞아? 따라서 우리는 CF의 길이를 먼저 구하자. 근데 잠깐만, 여기를 X라고 잡아볼까? 그럼 여기도 X가 될 것이고 여기는 2X가 되겠지? 맞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보이는 거 A2의 제곱 보여? A2의 제곱. A2의 제곱은 얼마야? A2의 제곱.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죠. 삼각형 ABE가 직각삼각형이라고. A2의 제곱은 6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맞아? 다시 AM의 제곱은 얼마야? AM의 제곱. 삼각형 ACM도 보다
직각삼각형이지? 맞니? 맞아? 따라서 am제곱은 뭐가 돼? 12제곱 더하기 x제곱이다. 맞아? 다시 EM의 제곱은 삼각형 EMF가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아? 그럼 EM제곱은 X라는데 EF를 모르네? 그럼 내 EF를 Y라고 한다면 Y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는 거지. 근데 서로 어떻대? 이 세 개가 같대. 정삼각형이니까. 이해되니?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봐봐. 얘는 36 더하기 4x제곱이죠. 얘랑 얘의 크기가 얼마야? 144 더하기 x제곱이잖아. 그 값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라고. 그럼 식을 정리해 주시면 3x제곱은 36을 빼면 얼마냐? 108? 그럼 x제곱은 36, x값은 6이네. x값은 6이었어. 너 6이야. 너 6. 따라서 이 크기는 12였다는 걸 알 수가 있었겠다. 이해되니? 그리고 또 두 번째 식에서 또 뭐도 할 수 있어.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 x제곱 더하기 12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똑같대. 그럼 얘도 속어시키고 나면 서로 어떻다? 똑같네. y제곱도 12제곱이어야 되는 거니까 y값도 얼마다? 야 너도 12였구나. 괜찮아? 그렇다면 이 크기도 12가 됐을 테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 얼마? 6 곱하기 12. 여기는 12 곱하기 12.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도형도 12 곱하기 12가 됐겠네요. 괜찮아? 그래서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한 점 P에서 BC는 이 P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찍찍 그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었을 때 삼각형 PQ 더하기 PR. 어떠한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우리가 몇 번 앞에 있는 내용에서도 반복했었는데. 성빈아, 수선의 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점 P에서부터 AC의 수선을 그었어. 뭐가 떠올라? 그래, 수직인데 뭐가 떠오르냐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높이잖아. 그쵸? 맞아? 따라서 얘는 넓이에 관련된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였을 거 아니야. 얘를 H1, 얘를 H2라고 잡으면 얘가 이 삼각형의 높이, 이 삼각형의 높이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삼각형 ABC는 삼각형 ABP와 삼각형 ACP로 나뉘는데 삼각형 ABP는 2분의 1 곱하기 26 곱하기 H1, 얘는 2분의 1 곱하기 26 곱하기 H2가 삼각형 ABC라고. 결국에 삼각형 ABC는 13H1, 13H2, 13 곱하기 H1 더하기 H2가 됐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PQ, 얘가 바로 PQ고요. PR,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PR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뭐야? 이것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밑변이 2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26, 26, 이등변 삼각형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이 길이가 10이 되겠죠. 맞아? 그럼 얘의 높이를 H라고 잡는다면 H제곱 더하기 10제곱이 26제곱이다. 이걸 써도 괜찮지만 마찬가지.
2배씩 2로 나누어 보자. 그럼 이 10은 5의 비율을 가질 거고, 이 26은 13의 비율을 가졌겠죠. 맞니? 그럼 H는 12의 비율을 가졌을 거 아니야. 5, 12, 13이니까. 맞니? 따라서 H 값은 24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이 B의 크기가 2배씩 하라는 얘기 아니야. 따라서 얘가 24. 그럼 결국에는 식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3 곱하기 PQ 더하기 PR의 합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0, 높이는 24.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8번은 8번은 봅시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니까 한번 보죠. 삼각형 DEF에 대한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건데, 지금 각각의 AB와 BC가 8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의 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그 다음에 8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EF를 접었는데 우연하게도 점 D에 오도록 접었대. 맞아. 이렇게 했었을 때 B2가 3이라면 DEF 여기에 넓이는 뭐 여기를 S라고 잡는다면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이 같다라는 게 종이접기 문제에서의 가장 기본이니까, 야야야야야야야, EFC 너도 S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니? 얘도 S구나. 그렇군.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 전체가 8인데 요만큼이 3이래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4? 아이고 아니다. 얼마? 5? 따라서 D2도 얼마다? 5? 맞아?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떠오르는 거, DB는 얼마다? 4. 그치? 얘도 얼마다? 4. 괜찮니? 괜찮아? 이 상태에서 요 S를 이제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그럼 이 S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S는 어차피 요 S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다 지워보자. 요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따져보면 이 길이가 5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뭘 알아야 돼? 높이. 여기가 H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런데 아까 여기 직각 수선해발 내린 거고, 아까 여기 45도라 그랬었죠. 그럼 여기도 45도니까 요 수선의 발까지 포함한 이 빨간색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맞습니까? 맞아. 그럼 여기의 크기도 H가 됐겠네. 그렇다면 요만큼의 크기는 O-H가 됐을 것이고. 이해돼? 해봅시다. 봐봐. 그렇다면 요 H 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여기까지 나왔어 이제.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삼각형 ABC 보여? 삼각형 ABC는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S로 합쳐져 있어. 알겠지?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삼각형 ADF부터 따져보자. ADF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였지? 4. 맞자? 아까 우리가 4라는 걸 찾아냈어. 높이는 여기서의 높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 그어야 되는 거잖아. 얘가 바로 높이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높이는 이 길이랑 똑같았을 거라고. 따라서 3과 5-H니까 8-H.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 삼각형. 이 삼각형 보여?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이고 여기도 아까 4였었어.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S 두 개. 이 S는 얼마였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H. 얘가 두 개 있었던 거죠. 맞아? 이것을 다 더하면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얘랑 똑같죠. 맞아?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맞아? 밑변 높이.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1차 방정식이니까 H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세 개의 합이 얼마냐? 32. 이해되니? 얘와 얘의 합이 32. 이것을 활용하면 뭘 구할 수 있다? H값. H가 뭐였어? 이 수선의 발까지 내린 요 높이. H값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각형 DEF의 넓이는 결국엔 삼각형 ECF의 넓이랑 똑같을 테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H니까 여기서 H를 구해. 그 다음 H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지금 흐름을 보라고. 흐름을. 종이 접기 문제는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이 같아야 된다. 네, 다시 한번 곰곰이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뭔가를 문제 풀이법을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본 다음에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뒷변의 길이가 10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다음처럼 주어져 있을 때 이 첫 번째 빨강을 제가 S1이라고 잡아볼게요. 요 S1.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강 S2를 구해볼 건데 S1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삼각형 ABC에서 큰 반원의 넓이를 빼면 되죠. 이해되세요? 같은 방법으로 작은 이 S2는 뭘까요? 삼각형 DEF라는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반원을 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첫 번째 S1을 계산하려고 해요. S1은 삼각형 ABC에서 뭘 뺄 거다? 반원의 넓이를 뺄 거다. 얘가 S1이에요.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BC의 중점이 결국엔 뭐랑 똑같다? 외심이 된다. AO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AO의 길이는 얼마야? 5. AO의 길이는 5가 되죠. 다 5 각곡지점까지의 거리 같을 테니까.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여기는 수선이었겠죠. 곱하기 높이는 5. 이거였을 거고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또 뭐야? 반원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해. 그럼 여기 5에서 뭐 해야 돼? 이렇게 연결해 보자고. 그럼 여기서는 라지 R이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는 아까 5였었죠. 맞니? 그렇다면 우린 뭘 뺄 거야? 파이 R제곱의 절반을 뺄 거야. 단 R제곱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R제곱 더하기 R제곱이 2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R제곱은 2분의 25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정리해 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이번엔 S2를 똑같이 볼 거야. S1에서 이해가 안 갔으면 다시 S2를 봅시다. S2는 이 부분을 S2라고 부를 거라고.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계산하는 방법은 삼각형 DC에서 뭘 뺄 거다?
반원의 넓이를 뺄 거다. 방법은 똑같아. 계산해보죠. 해봅시다. 삼각형 DEC. 뭘 알아야 돼?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지. 맞아?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얼마였어 방금? 라지 R이었죠. 맞니? 맞아? 그럼 여기도 뭐야? 라지 R. 여기도 라지 R.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R 곱하기 R. 다시 말하면 여기의 넓이는 R제곱이었겠다. 맞니? R제곱이 얼마인데? 2분의 25. 따라서 너의 넓이는 2분의 25야. 괜찮아? 다시 이번엔 작은 반원을 볼 거야. 작은 반원. 작은 반원의 반지름을 마찬가지 스몰 r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2분의 1 파이 r제곱일 거야. 그럼 이 r제곱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r제곱 값은 얼마다? 생각해보면 여기도 r이었을 거고 여기가 라지 r이었던 거죠. 이해돼?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다. 이해되니? 여기 45도였을 거 아니야.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거야. 두 변의 길이 같을 거 아니야.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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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따라서 어떤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선 두 놈을 빼면 되는 건데 그럼 스몰 r이 얼마입니까? 스몰 r은 r제곱 더하기 r제곱이 라지 r제곱이 됐을 테니까 2r제곱이 r제곱 2분의 25죠. 따라서 스몰 r제곱은 얼마다? 4분의 25다. 이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얘를 아까 여기다 넣는 것처럼. 이해되세요? 그래서 똑같이 S1과 S2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25. 25 빼기 4분의 25파이를 빼시면 되는 거고 얘는 20분의 25 빼기 8분의 25파이를 빼시면 되는 거고 각각의 S1과 S2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유클리드 증명에서 나오는 활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결론은 이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그어서 만난 교점을 J와 K라고 했었을 때 이 조만한 직각삼각형 보여? 얘는 조만한 정사각형은 똑같다고. 그 다음에 자른 부분에서의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 있죠?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는 이 왼쪽 부분의 정사각형과 똑같다고.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걸 가지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11번을 볼까요? 11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둘레의 길이가 48cm인 둘레의 길이가 48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A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12. 한 변의 길이가 10이야. 이때 각각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럼 여기 제가 여기를 x만큼 떼어냈고 그 다음에 DG의 길이는 그렇다면 12-x씩으로 모두 똑같았겠다. 그쵸? 이때 넓이가 16짜리 A 프라임 B 프라임 얘 이렇게 종이를 접은 거야. 종이를 접고 종이 접었더니 공간이 하나 생겨났는데 얘가 정사각형이 됐더라고. 넓이가 얼마짜리? 16짜리. 이해되니? 따라서 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해돼? 그리고 종이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
종이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라고?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이 같아야 된다고. 따라서 이 길이도 x. 그렇다면 이 길이는 x 플러스 4? 너 x 플러스 4? 잠깐만, 아까 여기 12-x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을 이용해서 x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x 구해주시면 얼마입니까? 2x는 8이니까 x 값은 4가 됐겠네.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제 이 크기가 4가 됐을 거고 이 크기는 8이 됐을 테니까 이 길이를 a라고 잡는다면 a 제곱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죠. 넓이니까. 그럼 이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a 제곱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 보죠. 12는 닮음이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하죠. 13번 봅시다. 13번. 13번은 피타고라스의 나무인데 여기 이렇게 녹색 페인트를 칠하려고 한대. 근데 한 통으로는 4제곱미터를 칠할 수 있으면 필요한 페인트는 최소 몇 통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전체 넓이를 알면 되겠구나.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넓이를 구해봤더니 얘가 8 나왔어. 그럼 몇 통 필요한 거야? 한 통에 4씩 칠할 수 있대잖아. 그치? 근데 계산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8이 나왔어. 그럼 몇 통 필요한 거야? 2통 필요한 거죠. 2통. 맞니? 그럼 결국에 뭘 구해야 되겠다? 전체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산해 봅시다. AB가 4고 여기는 3이래. 알겠죠? 먼저 해결을 한번 해볼까? 여기 넓이 얼마일까? 25. 맞아? 그 다음 얼마? 16, 9, 25.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얼마일까? 각각은 못 구해. 각각은 물론 구할 수 있겠지만 계산이 복잡해져. 얘랑 얘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맞니? 따라서 얘 더하면 얼마다? 9.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나온다? 16. 맞아? 25가 또 들어가겠네. 이해돼? 괜찮아? 다시 봐봐. 이번엔 얘네들 보여? 방금 얘기한 건 얘랑 똑같아? 이거는 얘랑 똑같아. 그치? 그럼 이 네 개는, 그럼 이 두 개는 똑같은 거고, 이 두 개는 뭐랑 똑같다? 이 하나랑 똑같네. 이해돼? 괜찮아? 다시 이쪽 봐봐. 이쪽에서도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이놈과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아. 그래서 방금 색칠한 이 네 개 있죠? 네 개 합은 이 두 개랑 똑같고 이 두 개는 얘랑 똑같아. 얼마? 16. 괜찮아? 다시 마지막으로 여기 봐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방금 색칠한 것은 이 두 개랑 똑같고 이 두 개는 이거 하나랑 똑같죠. 이해 되세요? 이 네 개는 얘랑 똑같아. 맞니? 다시 여기서도 얘랑 이거 네 개짜리는 이 두 개랑 똑같고 이 두 개는 얘랑 똑같아.
맞아? 그럼 이 전체 8개, 파란색 8개 보여? 파란색 8개는 이 두 개랑 똑같고, 이 두 개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16이 또 하나 추가됐다,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좀 헷갈리겠지만, 이 성질을 활용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이 되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각각의 세변의 길이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곱을 정리해 보자고요. 9를 제곱하면 81. 제가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는 168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어떤 두 개를 더해야지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를 찾으세요. 두 개를 합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1 더하기 169 하면 얘가 나오겠냐고. 안 나오잖아. 이러면 얘네들 갖고는 9, 13, 17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5번 잠깐 보시면 둔각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교재에서 63페이지 잠깐 펴봐. 페이지 63페이지에 5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와 얘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랑 여기서 정수를 구하는 거에 그런 차이도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각 c가 둔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맞아요. 각 c가 둔각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변 c가 제일 길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뭐? 첫 번째 상황. x가 가장 긴 변일 때. 두 번째 상황. x가 아니라 누구? 6이 가장 긴 변일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x가 가장 긴 변이면 첫 번째. 가장 긴 변은 지하물이 길더라도 4하고 6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 두 번째,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이 두 조건의 공통 부분을 만드시는 거고요. 얘는 6이 가장 긴 변이면 뭐였겠어? 6은 지하물이 길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얘는 x는 당연히 6 빼기 4보다는 클 거고 6이 가장 길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이해되세요? 2보다 크긴 클 텐데 이항시켜서 크긴 클 텐데 6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아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둔각이라는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6제곱이 x제곱 더하기 4제곱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거의 공통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부등식은 배웠지만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죠. 16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이 이렇게 넥타이 모양이 있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아, 똑같은 모양이네. 그러니까 하나 구해서 곱하기 4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3, 4 직각 보자마자 보조선 하나 그어야 되겠다. 어디에 보조선 그어볼까요? AC. AC 이렇게 연결해 봐야지. 맞아? 이렇게 되면 뭐가 돼? AC의 길이가 얼마다?
5. 5 하고 나니까 5, 12, 13이네? 뭐가 떠올라? 넓이 구하라는 얘기, 어떤 도형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지만 5, 12, 13이 만족하는 거 봤을 때는 너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렇다면 각각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5. 괜찮을까요? 괜찮아? 넘어가 보자. 17번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18번도 18번에서 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사람도 있어요. 18번 문제 한번 읽어봐봐. 2에서부터 6까지 각각이 적혀져 있는 5개의 공이 있는데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문제예요, 사실. 이때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고 직각삼각형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중학교 1학년 연습한다고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지금 여기서 이거죠. 2, 3, 4, 5, 6이 있었을 때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가장 긴 변이 6이라면 그렇다면 나머지 2, 3, 4, 5 갖고 만드는 겁니다. 6보다 큰 수를 만드셔야죠. 가장 긴 변이 6이니까 지하물이 길더라도 나머지 두 변 합보다 작아야 된다고. 2, 3 됩니까? 안 되죠? 2, 4, 6이니까 안 돼. 2, 5 됩니까? 되네. 또 가장 긴 변이 6이라면 또 이번에 2로 시작되는 거 다 해본 거야 지금. 3로 시작되는 거 있습니까? 3, 4 되나요? 되네. 또 3, 5 되나요? 되죠. 지금 3로 시작되는 경우 다 해본 거야. 다시 6일 때 4가 가장 긴 변인 경우 4, 5 되나요? 되네. 맞니? 그 다음에 다시 가장 긴 변이 6이 아니라 이번엔 5라면, 가장 긴 변이 5라면 2, 3 되나요? 안 되죠? 2, 4 되나요? 되네. 가장 긴 변이 5일 때 가장 짧은 변이 3이라면 3, 4 되나요? 되네. 그렇다면 지금 5인 경우는 다 해봤네요. 그 다음에 4인 경우 따져볼까요? 4? 그럼 나머지 두 변 갖고 비교해봤을 때 2, 3, 4 되나요? 되네. 지금 이런 식으로 찾아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7가지죠. 괜찮아? 그 이후에 이제 얘네들 갖고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은 어차피 자연수잖아. 자연수에서는 뭐만 있다? 우리가 자연수에서 나올 수 있는 피타고라스 정의는 다 확인해 봤다고. 그걸 우리는 아까 뭐라 불렀어? 피타고라스의 수. 맞아? 자연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우리 아까 다 했었잖아. 피타고라스의 수. 뭐 있어 지금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수에 해당되는 거. 3, 4, 5 밖에 없어. 싫어요! 전 다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럼 다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 3, 4 될 것 같은데요? 16, 4, 9 더했을 때 같아지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 안 되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삼각형은 만들어지지만 직각삼각형은 아닌 거죠. 이해될까요? 하나씩 확인을 해주세요. 넘어가 보죠. 넘어가셔서 우선 67페이지까지만 한 다음에 조금 쉴 거예요. 벌써 1시간 18분 지났어?